안녕하세요. 파산하기 전까지 먹는 남자 7가입니다. 오늘은 서울 회안역에서 인사드리네요. 지난주 온즈음에 이어 오늘 역시 파인다이닝 식당에 가볼 건데요. 오늘 가볼 식당은 미슐랭 원스타에 선정되고 그린스타에도 선정된 아주 특별한 식당입니다. 그린스타에 대해서는 생소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린스타 레스토랑은 생태계 다양성 보호, 동물복지 실현, 음식물 쓰레기 감소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식을 실현하는 레스토랑을 의미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 친환경을 중시하는 레스토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식당 같은 경우 그린스타로 선정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팜투테이블이라고 해서 DC의 대부분의 농작물들이 셰프님이 직접 운영하는 농장에서 재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채식 베이스의 지중해식 요리를 하는 곳인데요. 그렇다고 채소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DC에서 채소가 메인의 역할을 하는 식당입니다. 아무튼 오늘 가게 될 식당은 그래서 처음부터 호불호가 엄청 갈릴 수 있는 식당입니다. 저처럼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실망이 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 된 이유는 온즈음에 갔을 때 식사 마지막에 셰프님이 추천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이곳의 지중해식 디시들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지중해식 요리를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물론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접해보셨겠지만 저같이 유럽에 가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지중해식 요리를 하는 곳이 국내에 드물고 국내 미슐랭 레스토랑 중에 지중해식 요리를 하는 곳이 이곳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DC들이 마음에 드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셰프님이신 장하환 셰프님은 미슐랭 2스타와 3스타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신데요. 스페인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무가리츠에서 파인다이닝에 입문하셨고 독일의 미슐랭 3스타 라비에에서도 근무하시며 메뉴를 개발하셨다고 합니다. 네, 말하다 보니 도착했네요. 오늘의 식당 기가스입니다. 기가스는 위치 접근성은 나쁘지 않은데요. 회안역 3번 출구에서 5분 정도만 걸으면 도착할 수 있고요. 회안역이 명동역이랑 한 정거장 차이다 보니 외국인에게도 접근성이 나쁘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갔을 때 한국인 손님도 계셨지만 외국인 손님들도 2테이블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랄까요? 맨 처음 이 피크닉 건물로 들어간 다음에 기가스 표시를 따라 쭉 가다 보면 이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여기서 처음 오신 분들이나 외국인 분들은 좀 혼동이 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그냥 왼쪽으로 들어가서 운 좋게 찾긴 했지만 보다 명확하게 표시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진짜 기가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식당 내부 인테리어는 보시는 것과 같이 세련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테이블 간 간격은 지난번 온즈음이랑 비슷하게 넓지는 않아서 오늘처럼 이렇게 손님이 많을 때는 소음이 좀 있긴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는 혼자 가게 되어 바자석으로 안내받았고요. 바자석에 앉으면 앞에 오픈 주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온즈음처럼 전체가 보이지는 않고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한 70% 정도의 주방이 앞에서 보입니다. 테이블에는 코스 메뉴판이 있는데요. 총 12가지의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격은 디너 기준으로는 22만원, 런치는 19만원입니다. 저는 저녁에 가서 디너 코스를 먹었습니다. 런치는 찾아보니까 3코스가 덜 나오네요. 그리고 요청하시면 베지테리언 메뉴로도 가능합니다. 또 페어링을 원하시는 분들은 7잔 와인 페어링도 같이 주문 가능하고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저는 술을 잘 마시지는 않아서 따로 주문하지는 않았어요. 예약은 KC 테이블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앉아있으면 첫 메뉴가 나오는데요. 처음은 허브 나물입니다. 염소 치즈, 데친 소라, 오징어, 고수 꽃 등과 다양한 허브들이 같이 나오는데요. 이게 허브를 좋아하시는 분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의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것 같아요. 또 고수도 고추로 살짝 들어가 있는데 고수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안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도 첫 메뉴는 많이 남겼는데요. 이 DC가 맛없다기보다는 채소 각각에서 허브 향들이 많이 느껴졌는데 개인적으로 음식 먹을 때 허브 향은 좋아하지 않아서 에피타이저로서는 조금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잘 못 먹으니 셰프님께서 채소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음식은 천혜향, 당근, 돼지 감자입니다. 브라운 버터 베이스에 수프같이 나오는데요. 당근을 착즙한 주스랑 섞여 있고 약간 천혜향 향이 살짝 나는 수프였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소금에 절여진 돼지 감자, 당근, 조개가 들어있습니다. 돼지 감자가 저는 재료가 생소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진짜 약간 돼지같이 생겼어요. 수프는 브라운 버터향 특유의 단맛이 진하게 느껴졌어요.
안에 당근하고 돼지 감자의 아삭한 식감도 딱 좋아서 수프랑 조화도 좋았습니다. 다음은 들국화, 모가, 랍스터, 호박입니다. 먼저 디쉬를 받고 허브 주스를 뿌려주시는데요. 허브 주스는 캐모마일, 레몬밤, 레몬 바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레디시하고 들국화가 올려져 있어요. 안에는 랍스터, 단호박, 퓨레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디쉬 굉장히 만족하면서 먹었는데요. 우선 레몬의 산미하고 호박의 단맛이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또 호박죽 같이 호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향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이건 퓨레로 살짝 나와서 괜찮았어요. 랍스터도 식감이 쫄깃하고 허브 주스의 산미하고도 잘 어울렸어요. 이번 디쉬 굉장히 맛있어서 싹싹 다 긁어 먹었습니다. 네 번째는 기가스의 시그니처 디쉬인데요. 눈물콩, 가파도, 무늬 오징어입니다. 중간에 작은 눈물콩이 거의 메인인데요. 눈물콩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원래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특산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기 디쉬의 눈물콩은 스페인에서 온 건 아니고 셰프님의 농장에서 재배된 겁니다. 눈물콩은 굉장히 맛있었어요. 제가 원래 보통 콩을 속이 꽉 찬 식감 때문에 싫어하는데 눈물콩은 속이 꽉 차지도 않았고 달아서 맛있었어요. 또 밑에는 스트라차텔라라는 치즈가 깔려 있는데 살짝 고소한 맛이 콩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약간 콘 옥수수 치즈 느낌이었어요. 옆에는 먹물 오징어인데요. 이것도 그냥 오징어만 먹으면 먹물 소스 때문에 살짝 쓰긴 한데 눈물콩이랑 치즈랑 곁들여 먹으니까 괜찮았어요. 아무튼 이번 디쉬도 맛있어서 싹싹 비웠습니다. 다음은 가지, 서해관자, 벨라비타노 퐁듀입니다. 4개의 조각들로 나오는데요. 양옆에 네모난 조각은 가지튀김입니다. 중간의 조각은 아래에서부터 구운 가지, 튀긴 감자, 루꼴라 소스, 이베리코 팔레타라고 하는 앞다리살 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질이 올라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소스하고 관자, 햄의 조화는 감칠맛도 좋아서 좋았는데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바질을 선호하지 않는 편이어서 바질은 조금 그랬어요. 바질 역시도 우리가 파스타를 먹을 때 바질 향 때문에 바질 파스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아쉬웠어요. 그리고 옆에 가지튀김은 그렇게 특별하진 않고 평범한 느낌입니다. 그래도 옆에 같이 준 치아바타 빵이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원래 이 디쉬가 피자에서 영감을 받아서 빵하고 디쉬하고 같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빵하고 디쉬하고는 조화가 괜찮았어요. 6번째 음식은 추자도 고등어랑 물냉이입니다. 위에 꼬추기처럼 있는 게 물냉이이고 그 밑에 하얀색이 파마산 치즈인데요. 치즈 밑에는 고등어가 들어있어요. 중간에는 캐비어인데 이거는 돈을 추가로 38,000원만 내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디쉬도 역시 호불호가 좀 갈릴 수가 있는데요. 물냉이가 조금 매워요. 그렇다고 엄청 매운 건 아니지만 매운 걸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이번 음식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초록색 소스도 물냉이 베이스다 보니 같이 섞어서 먹었을 때 저는 조금 매웠어요. 이게 서버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물냉이가 더워질수록 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에 고등어랑 캐비어의 감칠맛은 좋았습니다. 다음은 한련화라는 음식입니다. 이번 디쉬도 약간 수프처럼 나오는데 에스카베체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유럽 음식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어서 에스카베체가 뭔지 찾아봤는데요. 에스카베체는 익힌 고기나 생선, 채소 등을 식초, 올리브 오일, 향신료와 함께 절인 요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디쉬의 밑에 수프는 홍나물 머리로 만든 진한 육수에 홍합을 끓인 육수가 섞여 있고 타마린드, 샤프론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수프 안에는 사과가 들어있고요. 위에 꽃이 이제 한련화입니다. 이번 디쉬도 역시 좀 먹으면서 느낀 게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이게 소스가 신맛이 나면서도 좀 약간 매운맛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가스에서 아쉬운 점을 하나 꼽아보자면 디쉬가 특별한 거는 괜찮은데 3개 디쉬 연속으로 호불호가 좀 있는 디쉬라는 점이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 디쉬가 셰프님이 한련화의 매콤함을 의도한 점을 감안해도 조금 아쉬웠어요. 이제 메인인 7일 숙성한 한우 체크살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고기가 언제 나오는지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체크살은 7일 정도 드라이에이징 숙성해서 나오는데요. 밑에 초록색 소스는 부추 베이스이고 그리고 채끝 위에는 산초입니다. 소스하고 산초는 먹었을 때 살짝 얼얼한 맛은 나는데요. 이날 그 전에 디쉬들이 너무 채식 베이스여서 고기를 너무 먹고 싶었는지 채끝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채끝은 막 엄청 부드럽다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텍스처는 딱 적당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메인 디시 21일 숙성 오리 가슴살입니다. 오리는 봉화 오리를 리버스 시어링을 하고 겉에 껍질은 바삭하게 튀겨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리버스 시어링이란 처음에 저온으로 익히다가 마지막에 고온으로 열을 주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21일을 숙성해서 그런지 가슴살인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겉에 껍질은 바삭해서 겉바속촉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오리는 보기에 살짝 두꺼웠는데 저는 두꺼운 고기를 원래 좋아해서 딱 적당했어요. 고기가 비리지도 않았어요. 고기 아래에는 비트소스, 구운 살구, 블루베리, 복분자 등도 나오는데요. 비트소스도 새콤한 맛이 나서 고기를 곁들이니 맛있었고 나머지도 곁들여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디저트를 제외한 디시 중 가장 만족하면서 먹었습니다. 이제 메인 요리가 다 끝나면 디저트가 나오는데요. 파인다이닝은 디저트를 먹으러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디저트는 총 3개가 나오는데요. 그린 소르베, 딸기 소르베, 초콜릿 가니슈랑 사과 파이가 나옵니다. 디저트는 아까의 좀 어색했던 디시들이 생각이 안 날 만큼 너무 맛있었어요. 먼저 그린 소르베는 안에 오이, 사과, 옥살리스라는 허브가 들어가 있는데요. 소르베도 상큼하게 맛있었고 이 안에 검은색 깨같이 생긴 게 약간 퀴처럼 새콤하면서 너무 맛있어서 따로 물어봤는데 바질 시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소르베하고 사과의 식감도 너무 조화로웠어요. 그린 소르베를 다 먹고 나면 루이보스와 카보마일 차도 따라주시고 딸기 소르베가 나오는데요. 그린 소르베도 너무 맛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딸기 소르베가 너무 좋았어요. 안에는 신비복숭아 자두, 딸기즙, 딸기 소르베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딸기 소르베가 아마 다른 분들도 가장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입 베어 먹었을 때 익숙한 맛인데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스바 다들 아시죠? 조스바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고급 조스바 느낌? 달콤 새콤한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복숭아와 자두도 좋았지만 이 딸기 소르베 너무 맛있었어요. 딸기 소르베를 먹다 보면 마지막으로 초콜릿 가니슈와 사과 파이가 나오는데요. 왼쪽이 초콜릿 가니슈이고 오른쪽이 애플파이입니다. 초콜릿 가니슈 안에는 연근이 들어있는데 한입 베어 먹었을 때 달콤한 초콜릿 안에 연근의 아삭한 식감이 너무 좋았어요. 애플파이도 브라운 버터를 발라서 구웠는데 쫀득한 식감이 좋더라고요. 디저트는 전부 너무 맛있었어요. 네, 기가스에서의 저녁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도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파인다이닝 식당에서 그 식당만의 특색 있는 요리를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기가스는 채식 베이스에 정체성이 명확하더라고요. 다만 아무래도 채식 베이스의 요리에다가 허브를 쓰는 디시가 많다 보니 호불호는 좀 갈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실제로 리뷰 평도 보다 보니 허브 향이 안 맞는다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호불호가 갈린 디시들이 맛없다 이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맛에 대한 기준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맛없다의 기준은 간이 잘 안 맞거나 재료의 신선도가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가스에서는 채소나 딸기 등 대부분의 농작물들이 기가스 자체 농장에서 가져와서 재료 면에서는 신선함이 느껴졌어요. 이런 점들을 좋아하고 허브, 채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만족하는 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거 같아요. 기가스의 정화한 셰프님이 요리계의 봉준호 감독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봉준호 감독님이 어느 정도 대중성 있는 영화도 만드셨지만 옥자, 미키 17과 같은 대중성에서는 밀렸지만 상대적으로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들도 많이 만드셨잖아요. 이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가스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디시의 완성도가 높고 색다른 맛이다 라고 평가하실 것 같고 채식이나 허브가 잘 안 맞는 분들은 머리에 물음표가 가득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확실한 건 기가스가 한국 사람 입맛에 대중적인 맛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살짝 채끝살이 나오기 전에는 물냉이의 매콤함이라던가 허브 향들이 살짝 어색했어요. 근데 뒤에 나오는 오리디시하고 디저트는 너무 좋았어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끝으로 갈수록 뭔가 극락으로 가는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채식, 허브향의 음식 베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지중해식 요리를 체험하고 싶은 분께도 기가스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새로운 식당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